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자 이제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하루 잠깐 쉬더니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결국에 뉴욕 증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우리 시장은 이것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업종 위주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종목을 고르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2,600선까지 밀린 코스피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대내적인 이슈가 참 많습니다. 우선 의대 증원 확정안이 나왔고요. 우주항공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켓나우 일부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로 투자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우주항공청이 오늘 개청을 합니다. 스타트를 하는데 이러면서 우주항공주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중일 정상회담에 오늘 또 뭔가 가이던스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총리 그리고 일본 총리와 미리 회담을 진행을 했죠. 이 관련 투자 포인트,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음식료 업종 연일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온에서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과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 발표하고 또 국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벤트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과 함께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에는 다시 한번 글로벌 국가들과 중국 간의 경쟁이 팽팽해지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이슈들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에 G7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추가적으로 압박하자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과잉 생산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세계 무역기구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 회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관세 인상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물량 밀어내기에 들어섰다라는 중국 쪽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을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지금 빨리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선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는 8월부터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되는 만큼 중국 안에서는 재빠르게 나머지 물량들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선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 이상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생각보다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추가적으로 더 강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관세를 면제했던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2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 조치안까지도 현재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이제는 중국과 글로벌 서방 국가들의 무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집중해봐야 될 산업군은 어디가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시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또 다른 소식은 또 머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xAI에서 이 엔비디아 칩이 10만 개가 필요할 만큼 큰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그록 1.5 버전은 이 옛날에 트위터로 불렸던 X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10만 개가 들어가는 AI 칩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슈퍼컴퓨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GPU 클러스터보다도 최소 4배 이상의 크기가 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xAI는 경쟁자인 오픈AI나 엔트로픽, 또 구글을 따라잡는 데 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도 나서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AI의 최초 설립 멤버였던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xAI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관련 회사들이 관련된 플랫폼과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된 품질에 또 다시 한번 출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xAI도 해당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앞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미국과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또 굉장히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주말 사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그리고 긴 주행거리 등으로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 주력인 리튬 이온을 대체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현재 최대 난제가 바로 이 고체 전해질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방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은 오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이 자동차의 구체적인 이 전해질 잔류에 관련돼서 알려진 부분은 없고요. 이 배터리 밀도가 킬로그램당 400와트시에 달해서 액체 리튬 배터리보다도 안정성이나 비용 면에서는 우수하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차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세계적으로 배터리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오는 2027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오는 2028년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것만 전해져 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 시장 어떤 부분 좀 주목하셨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로 매기가 몰리면서 상승했는데요. 전일 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기술주로 유입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1% 오르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엔비디아가 2% 상승하였고 매그니피션스 7에 속한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상승하며 기술주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외 인텔가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상승하며 기술주도 흐름에 동참했는데요. 업종별로도 의료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하며 원자재, 소비재 부분도 주를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인공지능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넘어서면서 엔비디아로 등극한 이후 과연 이러한 광폭지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부인데요. 시가총액 역시도 현재 약 2조 5,500억 달러 수준으로 3조 달러를 바라보며 2인 애플과 불과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는데요. 이어 2분기 매출도 280억 달러를 예상해 월가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AI를 통한 가속 컴퓨팅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수록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전망으로 대체제가 없는 만큼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는 금요일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발표 결과가 현재 인공지능 AI 랠리를 지속시킬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 초 예상치를 계속 웃도왔던 CPI 상승률이 4월에서야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발표되는 PCE 지표도 양호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면 증시가 다시 한번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질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연일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이와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나스닥 지수주 상승에 힘입어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흐름이 장 막판까지 이어질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엔비디아의 허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되며 268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호텔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1조 2천억이 넘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도하며 미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더욱 크게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또한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3% 이상 급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시 흐름 속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대로 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 부양을 나설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추후 거래소가 국내 증시 건전화를 위해 좀비 기업 퇴출 요건 완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글로벌 관심을 이끌어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 협정 2단계 협상을 직행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추진되어온 상품 교역 분야 시장의 개방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의 분야까지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기존 FTA 수준을 확대할 예정으로 관련 섹터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한국판 나사가대 항공우주총이 개청되면서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최근 잠시 침체되었던 우주항공 섹터도 눈여겨보시면 정체된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이슈가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증시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는 것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섹터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들을 확인해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의 스타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들을 포착하셨을지 먼저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국판 나사가 될 우주항공청이 오늘 문을 엽니다. 우주청은 민간 기업과 함께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고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우주기업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드디어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개청하고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달부터 계속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김덕호 대표님. 네, 일단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경남 사천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네. 앞으로 우주 대도시를 이제 이루겠다, 뭐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들이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들은 뭐 지난 2월부터 해서 계속 이제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나사를 비롯해서 주요 이제 정부기관들이 운영을 했던 뭐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했던 기관들을 보면은 일단은 정부 주도 육성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민간 상용화보다는 군사통신 위주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군과 그리고 이제 안보, 보안 그리고 뭐 지리 정보 이런 정확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 민간 그리고 상용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소를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바로 정상 가동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원이 그래도 29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지금 영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인력은 충원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공무원 중심의 관료제가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항상 지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외국인들도 등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확보가 된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 고용이 아니다. 우리 정년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부분들을 이제 겸직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외부적인 탄력성들 그리고 실제로 민간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정부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이제 초대청장을 지내는 분이 이제 윤영빈 서울대 이제 항공우주학과 교수신데 이분이 그래도 40년 가까이 이제 뭐 연료 이제 액체 발사체 분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하면서 40년 가까이 이제 항공업계 지금 계속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임무본부장 계시는 분 존 리도 이제 존 리 본부장도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29년간 이제 공부를 하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꽤나 이제 탄탄한 임원진들을 지금 영입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항공 산업과 그리고 우주 산업과 항공 산업을 좀 합쳐봤을 때는 규모가 아직 10조가 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약 1% 미만의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번 이제 개청을 통해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2045년 기준, 그러니까 세계 5대 우주 항공 강국으로 도약을 하게 됨에 따라서 매출을 약 420조, 그러니까 점유율이 약 10%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원인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개소는 사실 오늘 진행이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로 발사를 초기로 이제 우주항공 사업을 키워야 된다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컨센서스가 지금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무려 이제 14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현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우주항공 산업 매출에서 아직까지는 항공 산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서 한 63% 정도가 이제 항공 산업 그리고 우주 산업 같은 게 아직 35%가 조금 더 상회하는 규모인데 저는 이 비율이 점점 바뀔 거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위성 그리고 통신 이쪽까지도 좀 더 확장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게 되면서 우주산업 민간 주도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어쨌든 반응을 했어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 긍정적인 뭐 중장기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 상황인데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우주항공청 이슈가 어쨌든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개청하고 나서 뭐 이슈가 소멸되거나 약간 또 한 관심이 한 템포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주 산업의 가장 이제 필두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보안 사업, 정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위성들이 많은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제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지리 정보를 이제 수시간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 위성주들 중에서 조금 네. 안정적으로 내가 좀 투자를 하겠다라면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방산주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내가 상용화 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이미 민간 상용화 부분 같은 경우 뭐 AP 위성, 세트레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미 3월, 4월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많이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매물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통신 장비들에 대한 기기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이 우주 항공 산업에서 오늘 장에서는 조금 위성주들은 중심으로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통신기기나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반사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것도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어쨌든 이슈가 소멸되는 이 상황에서 한번 길게 보고 투자할 종목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주들의 흐름 함께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시죠.
네, 한국판 나사 카사가 드디어 문을 엽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흐름 올해 들어서 확인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전일 0.75%가량 상승을 했는데 2025년부터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전거래에 나타났는데요. 사실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그런데 하나 오션과 손을 잡고 선박 시장에 나서는 등 다양한 행보를 하고 있고요. 3거래일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에 좀 저점을 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4% 이상 상승하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가장 가파른 상승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총 10%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1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세트레가이와 LP유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죠. 전일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 이상씩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 참 많이 상승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54%가량 올랐고요. LP위성도 3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종목은 조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LP위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통신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연 LP위성의 오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 흐름 좀 체크해 봤는데 종목별로 약간 상이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슈가 해소되고 나서 소멸되고 나서 조금 조정받을 때 담을 만한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을 하나 하셔야 될 것 시스템?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그룹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 산업에 굉장히 많은 손을 뻗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장 산업을 굉장히 좀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또 이제 한화 우주센터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위성 개발과 생산까지도 역량을 키우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해도 1만 제곱미터고요. 내년 말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설비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됐을 때 지금 기존의 하나 시스템은 이제 한 달에 위성을 한 4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가 이제 완성될 경우에는 8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성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생산량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R&D 쪽을 좀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우주 그리고 통신 연구를 담당했던 이제 김종진 씨를 이제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연구소 부소장, 그러니까 전무급으로 지금 영입을 했는데 이 부소장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 우주센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부소장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 인력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분이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위성 탑재체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 위성 여기에 이제 지금 개발을 좀 담당을 하게 될 경향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상용화 쪽까지도 지금 팔을 뻗치기에는 하나 시스템이 지금 꽤나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주 쪽보다는 항공 쪽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향 전투기용 ASA 레이더 안테나도 지금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형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되는 이제 장비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우리나라의 방산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잘 잡아가고 있고 여기에 레이더 시스템을 계속 수출하면서 정비 그리고 MRO 쪽까지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매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우주항공주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그룹 중에 역시 하나 쪽이 우주나 항공, 방산 쪽에 관심이 많은 진심이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하나 시스템을 보자라는 것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집중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은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이 기업이 이제 평판형 안테나로 이제 굉장히 좀 유행을 하게 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평판형 안테나 우리가 이제 안테나라고 하면은 막대기 세워서 이렇게 막 주파수 잡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평판형 안테나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원인도 결국은 이제 여러 전파들에 대한 방해도 차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활용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건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뭐 선박 이런 곳에서 응용을 하기에는 꽤나 이 대역폭들을 좀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상용화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 평판형 안테나를 민간 상용화를 최초로 시도한 기업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인데 이 두 번째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그래서 평판형이면 안테나가 평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막대기 하나 세워지는 네네. 걸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셋톱 박스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평판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좀 뭐라지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생겼다. 안테나 없는 공유기처럼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상국과의 어떤 교신들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하는 안테나 쪽에서도 계속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매출 주도가 좀 커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원인도 뭐냐면은 이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더니 하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네네.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를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지금 좀 유사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군 사업 통신과 좀 별개로 이제 보안 사업에 조금 이제 강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군 입장에서는 조금 검증된 기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 시스템을 먼저 선발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또 인텔리안 테크와 같이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우주 항공주들이 좀 주가가 좀 변동이 컸던 거에 반했을 때는 조금 거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이 인텔리안 테크를 좀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 시스템을 좀 중심으로 보면서 같이 또 협약을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텔리안 테크까지 연결해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는데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그중에서 좀 이제 하나그룹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하나그룹과 좀 연관성 있는 세트레가이를 좀 관심 세트레가이, 있게 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일단 하나유럽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 지분을 약 34%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주항공청이 좀 개청하게 되고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중심축이 있는 기업이 하나그룹주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트레가이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사실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쵸. 항공 쪽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1분기 실적들을 좀 돌려보면은 사실 기대치가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보다 5월이라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이 더 추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더 볼 것이냐를 보기 위해선 결국 수주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수주라는 게 결국 미래의 실적을 좀 땡겨오는 것이고 결국 수주 잔고가 어떻게 많이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1년 뒤, 2년 뒤의 실적이 굉장히 달라지다 보니까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세트레가이가 누적 수주 잔고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3천억 원 규모인데 4월 말에는 1,0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 규모가 좀 이제 규모 대비했을 때 계약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좀 기간이 굉장히 좀 짧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특히 정부 쪽에서 받는 그런 수주이다 보니까 네. 결국 25년, 26년부터는 수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실적이 본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러니까요. 게 수주 잔고가 계속 많은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게 선반영돼서 주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트웨가이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흐름은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매수,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한번 잘 옥석 가리기 선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대로 회담을 했는데요. 중국과는 FD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3국이 함께 모여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6대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 모멘텀,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 어제도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중국 총리를 각각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뉴스로도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경제적인 이슈들, 경제와 관련된 뭔가 협력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번 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반영을 먼저 했습니다. 금요일장에. 하지만 이번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FTA 2단계를 협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된다면 두 가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네네.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특히 뭐 요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수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요소수라는 게 그동안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많았지만 베트남이라든지 우리가 다각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좀 심각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히토류라든지 일부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서비스라든지 뭐 문화, 교류, 관광 분야까지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겠다. 그동안 통상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한학령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없었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짝씩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제 FTA 2단계를 협상을 했고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알력이 정말 해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로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요소이긴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기조를 보게 되었을 때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번 2월 달에 무더기 판호를 발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인디밴드가 중국 쪽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다시 한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아티스트들이 중국 쪽에 가서 공연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조금씩 싹 틔우기에는 전조 형상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다. 다만 우리가 한학력이 진짜로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엔터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나올 필요가 있긴 하나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알령이 완전히 해제되고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중국이 좀 달라지고 있는 사인 같은 걸 보면 저희가 그런 관련 말씀해주신 엔터나 화장품이나 중국 수혜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미리미리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기대감을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바닥권입니다. 지난해 엔터 섹터가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중국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였어요. 에스파라든지 혹은 일부 아티스트들 쪽에서 중국 공급 물량 빠지면서 앨범 판매량 타격받고 그로 인해서 엔터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물론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혹은 세븐틴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부활하게 된다면 네. 중국 쪽에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면은 뭐 실리콘투라든지 인그루드랩이라든지 네. 미국 쪽에 대해서 노출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붙게 되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코스맥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대응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 관련된 엔터나 관련된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상회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엔터 그리고 화장품, 게임주들이 있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전일 0.2%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목요일장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91,000원 선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대표적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중국의 매출이 확대된 것이 좀 수치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금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전일에는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게임주 위메이드가 계열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죠. 이 더나인과 미르엠에 대한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전일에는 2.4%가량 하락했지만 오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과 관련된 기업 두 기업, 네이버가 대표적입니다. 라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일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질지 여기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소 관련된 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두산퓨얼셀 한 종목 들고 왔는데요. 1.5%가량 하락을 했지만 5일선 추세를 보게 된다면 최근의 흐름 수소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과연 일본과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 속에 두산퓨얼셀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방향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국내 10대 그룹의 주요 충수들이 일본과 중국 기업인들과 5년 만에 비즈니스 서밋을 좀 개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AI 관련된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또 선별했을지 이어서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자, 종목 흐름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회담들이 있었고 관련된 FTA 이야기라든지 일본과 뭐 라인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 언급들이 주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오늘 집중해봐야 될까요? 네, 저는 우선 엔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고 네, 하반기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보게 되었을 때 지금의 주가 위치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많이 있고요. 조정받았죠. 그중에서 SM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SM?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SM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뭐 에스파라든지 혹은 라이즈 같이 주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게 되면서 엔터 섹터 내에서도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으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SM이 좀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팬덤 규모 대비했을 때 중화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인기가 굉장히 많다. 일반적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 대해서 좀 인기가 많은 편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번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조금 더 높은 SM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에스파 같은 경우가 중국 팬덤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 6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엑소 같은 경우가 57%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공연이 재개가 된다면
팬사인회라든지 MD라든지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신인에 대한 IP라든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같은 경우가 상저하고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SM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엔터 섹터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짧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 오랜만에 또 관심을 받고 부각을 받네요. 엔터주 SM이 소외돼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그다음 큐브 엔터를 엔터 하나 갖고 더, 왔는데 항상 중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큐브 엔터입니다. 네.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그중에 멤버 우기라는 친구가 중국인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갖고 있고 이번에 솔로 앨범을 냈는데 그중에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1등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큐브 엔터가 조금 더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업이 좀 억울한 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분기 네.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엔터 4사들 실적 잘 안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더 안 나왔다 보니까 함께 묻혀서 실적 잘 나온 거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엔터 섹터 쪽에서 다시 한번 투심이 돌아서게 되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을 때 1분기 실적 잘 받은 것에 더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여자아이들이 컴백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조금 더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엔터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덜 갖고 소외됐던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엔터주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SM과 큐브 엔터 두 개를 주었고요. 자, 이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께도 알려드렸죠. 중국과 관련된 FD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뭐 또 여행주 얘기나 뭐 또 글로벌 텍스프리 또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지루하죠. 네, 그래서 네, GFT 그건 저도 대신에 기대하지 않아요. GFT 대신에 GRT라는 기업을 좀 GRT 요?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입니다. 네. 본사가 아. 홍콩에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중국 자회사 신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소재 쪽 부분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업을 제가 좀 유독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 상태가 안 좋다, 매출 어렵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5년간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계속 5년째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필름 소재라든가 플라스틱 소재 제품들을 계속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취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 지금 중국 기업 외국인 투자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2022년도에 이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67%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분율이 89%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취득을 좀 빠르게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자회사를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여기에 공동 투자가 좀 같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난 18일에 또 이제 최초로 중국 최초로 다공질 물질을 활용한 필름 양산을 또 개시를 하게 됐는데 고객사들이 또 탄탄합니다. 지금 이미 갖고 있는 GRT의 고객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BRD라든가 애플 그리고 뭐 벤베 이런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한중 외교에 대해서의 협력 관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의 산업 활성화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본연에 우리가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 기대감에서만 늘 이렇게 등락을 보였는데 오히려 실적적으로 좀 주목했을 때는 이 GRT라는 기업을 한번 주목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GRT가 그러면 소재 업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LG그룹하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중국 쪽에 대한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국 기업 투자하는 건 불안하다 이런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걸 좀 깨주세요. 그렇죠. 뭐 이거 부분을 사실은 뭐 선입견을 제가 뭐 깨십시오라고 해서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너무 도박판이다. 얘기가 나오는 건도 결국은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오히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심에서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런 변동폭이 좀 커지는데 반면에 GRT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신용융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동안 거래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소외가 돼 있으면서도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들을 뭐 GRT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기반을 한 회사 탄탄하게 우리가 모멘텀, 근본이 있는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슈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이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 전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엔몇 날 이후에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미국은 애플과 엔비디아 등과 같은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23일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5월 확정치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77.2포인트에서 69.1포인트로 좀 후퇴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들은 미국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시장의 랠리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일자에 발표가 되는 PCE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그런 거에 반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의 개발 지연 소식들이 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움직임이 제한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 좀 저가 매수 기회로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HBM 개발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도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2,700선에 좀 내려앉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식음료 관련된 섹터라든가 화장품주들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탄력적인 업종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아가방 컴퍼니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면서 실적도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달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관련 정책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개별적 이슈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흐름들에 있어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지난 금요일에도 원전 섹터들의 조정이 있었던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와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SMR에 대한 기대감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종목별 흐름들을 좀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장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50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중일 정상회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중국과 FTA 협상을 재개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라인 사태와 관련된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나타나게 되고 우주항공청도 오늘 또 개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 출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개장 전에 어떤 개장 전 탑3 골라오셨나요? 네, 가장 답답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위축을 받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쪽이 다 가라앉는 거는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도 묵직하게 작용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HBM 관련된 쪽에서 삼성전자가 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가 덜 나온다. 다 아는 사실인데 일단 시장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언젠가는 다시 분명히 엔비디아 입장으로 봤을 때도 벤더를 HBM 공급자를 늘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때 흐름들에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같은 가격 메리트 나올 때 관심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메모리 업황만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봤을 때 오른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 쪽으로는 유지를 하는데 어떤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어떤 좀 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금보다는 어느 정도 좀 모아가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제 개최되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한중 FTA 2차 관련된 쪽이 협상이 개시가 된다라는 쪽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상품 수지 외에 나오는 서비스 수지 쪽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이어지면서 문화, 관광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계속 또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컨텐츠 쪽이라든가 그리고 여행 그리고 또 엔터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면서 또 이제 교류가 커지게 되면은 항공이나 그리고 또 그밖에 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도 다 같이 수혜를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기대감은 초기에는 당연히 유입되는 게 맞겠지만은 이 부분이 지난 1차 어떤 한중 FTA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중단됐던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계속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먼저 앞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응은 짧게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음식료 업종과 관련된 쪽에 기지개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1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킬러 콘텐츠죠. 그러니까 즉 모든 음식료 업종의 실적 흐름들은 다 같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는 어느 정도 해외 쪽에서 먹힐 수 있는 어느 정도 컨텐츠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연결돼서 잘 팔리는 수출 확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라면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농심보다는 삼양식품이 더 어떤 탄력들이 좋다라는 얘기들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 대표는 삼성전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출 중심의 음식료 업종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은 어떠한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그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 27년 만에 그 의대 정원 확정에 따른 내용들이 좀 있어서 교육주가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 학칙 개정 절차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의 경우에는 변동성 확대가 계속 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이슈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리 선물 가격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리 가격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리와 그 전선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구리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좀 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그 연말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12,000달러를 톤당 12,000달러를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변동성은 좀 유의할 수 있긴 하지만은 공급에 대해서는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구리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표님과 비슷하게 음식료 쪽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데 김 가격 인상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수출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이제 동원 F&B의 경우에는 그 전 제품 김에 대한 전 제품 가격을 15% 인상을 한다 하는데 이 외에도 지금 뭐 간장뿐만이 아니라 된장의 그 참기름에 그 관련된 그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개장전 탑3 두 분이 알려주셨는데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이외에도 삼성전자 흐름 오늘 주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된 종목들, 엔터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자, 시장의 동시효과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인데 더 어떻게 자세하게 출발하는지 상황 지켜봐야 되겠죠.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은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4%가량 상승하면서 다시금 2,700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내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가량 상승하면서 840선 위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미증시, 글로벌 증시와 조금 다른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장 막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권의 흐름 확인해 볼 텐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훈풍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전일 3%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쉬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 기업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특이한데요. 10거래일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1조가량 매수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만큼의 분량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거래일 연중 최저치를 찍었고요. 오늘도 보합권 출발이 예상됩니다. 테슬라와 루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감축 이야기가 또 흘러왔던 만큼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락 출발로 다시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조금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0.6%가량 상승 출발하면서 12만 8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역시나 0.3%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만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금융주들 최근 추세가 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0.9%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데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날인데요. 완성차 기업과 금융주들이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의 예상 체결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좀 상승 출발할까요? 전거래일 2에서 3%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힘을 내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HLB가 1.7%가량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간암 신약에서의 좀 유의미한 또 소식이 전해졌죠. 이로 인해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전거래 흐름 괜찮았고요. 오늘도 그 시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 2.4%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우선 10위권도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엔 상승 출발, HPSP는 하락 출발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클래시스 의료 미용기기 업체죠. 역시나 1.5%가량 상승하면서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오늘 흐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0.6%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역시 미국 쪽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계속 언급이 나올 것이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미국의 또 지표도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계속 개별적인 이슈나 모멘텀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자,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3%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2,698포인트 선에서 출발했는데 2,700선 돌파를 오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840선에 일단은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0.8% 하락세 75,300원까지 떨어졌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3천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또 종목 업종에 따라서 또 개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자세한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3거래일 만에 2,700선 무너졌었는데 오늘 다시금 2,700선 회복을 위해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엔 상승폭이 조금 더 둔화된 모습입니다.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의 약세가 코스피 200의 지수를 조금은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0.3%가량 상승하면서 840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을,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을 하면서 역시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엇갈린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HM에 대한 반박 소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0.7%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출발을 한 날이기도 한데요. 현대차 0.3%, 기아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리는 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 단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은색을 보이는 게 하락, 그리고 나머지 연두 색깔을 보이고 있는 게 상승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나 0.2%, 1.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빅테크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금융주들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다소 안 좋은 모습이 집계가 됐었는데 삼성물산 0.7%, 삼성생명도 0.7%,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까지도 일제히 상승 출발하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 보험, 금융주들은 좋은 출발을 알렸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혼조세가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1% 이상 에코프로 BM이 상승 출발을 알렸고요. 동시호가 상황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알테오젠과 HLB가 하락으로 출발을 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0.3%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캠 전해 관련 기업입니다. 3% 이상의 강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소부장 기업들 괜찮은데요. 리노공업이 1% 이상, HPSP, 이오테크닉스와 솔브레인까지도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한중일에 대한 정상회담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가운데 FDA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게임주와 엔터주들을 향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펄어비스가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SM이 질주합니다. 7.6%가량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JYP 엔터 역시나 3% 이상 오름세로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어떠한 업종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운수 기계 업종이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이 1.5%, 화학 관련 기업들 최근 업황 반등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지주와 보험 저 PBR 대표 관련주입니다. 금융까지 오늘 일제히 저 PBR 관련 기업들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는 오늘도 음식료 업종이 0.2%가량 상승하면서 음식료 업종 오늘도 시세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업종을 봤을 때 상승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과연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출발 상황 일단은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 탄력이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네요. 코스피는 0.28% 정도 상승 탄력이 줄었고 코스닥도 0.1%, 양시장이 모두 강보합권 수준으로 일단은 상승 탄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매도,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탄력이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면 환율은 오늘 조금 내려가면서 일단은 1,366원대로 출발을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 외국인과 또 환율의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좀 눈에 띄는 업종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나 콘텐츠, 원전, 수소 관련 업종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수급 상황 쪽에서 그렇게 완전히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시작하고 선물 매도 쪽으로 살짝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좀 더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는 코스피 매도가 좀 커지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이 탄력적으로 반등하리라고 아직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적어도 외국인들 선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흐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대한 기대를 아직 키우지 말고 적어도 한 9시 반 정도쯤 넘어가면서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섹터 쪽으로는 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SOPC라고 하는 연료전지 관련된 쪽의 종목들 오늘도 또 강한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쪽의 종목들 또 강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또 하나의 활력소를 주는 흐름들이고 그 밖에 수산주 관련된 종목들 또 강하기 시작하면서 엔터주와 음원 음반주 이런 쪽도 같이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오늘도 거의 섹터 중심의 시장으로 끌고 가는 변화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이슈나 모멘텀, 이벤트가 있는 업종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반종민 소장님은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자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하셨을 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등했다 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급등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업종별로 저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대표님과 좀 내용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해운주 쪽에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해운주의 경우에는 좀 흐름이 다릅니다. 1분기 때 원래는 이제 비수기였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분기 때부터도 지금 2분기
그 중반 이상으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 돌입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3분기가 또 성수기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더 잡아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해운주의 경우에는 기업별 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HMM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지금 음원 음반 쪽에 대해서도 지금 엔터 쪽이 강하기는 한데 이 엔터저의 경우에는 1분기 때 그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음에 불구하고 3분기 때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 또 좋아질 수 있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2분기 때부터 사실 공연이 본격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때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의 외국인의 관심도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서비스와 금융업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더니 있다 하더라도 후반기 때 들었을 때 이러한 매수세가 좀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좀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코스피 쪽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대형주 그리고 그 운수 창고 쪽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위주로 투신과 연기금이 좀 기타 법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그 코스닥 쪽에 대해서 외국인은 지금은 반도체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고 금융과 화학 쪽 그리고 오락 문화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그 장 막판에 갔을 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된다 한다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기관 중심으로 그 순매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오락 문화 쪽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은 뭐 IT 쪽이나 반도체 쪽에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약간 좀 출렁이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후장에 오히려 지금 매수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는 날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관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련된 하나그룹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주목받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1분여가 흘렀습니다. 현재 시각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투자자들은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중국과의 FTA 재개에 대한 소식, 관련 기대감이 엔터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산물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역시나 해외에 대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수산물 관련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가 있는 게 원전 이슈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50조 규모의 프로젝트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튜브를 주기계로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산 그룹주를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이 이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태양광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습니다. 하나큐셀이 미국에 제소한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산 태양전지의 반더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최근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수소라던가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고 관심도가 높죠. 오늘 이 이슈도 함께 엮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거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하고 10분이 좀 흐른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종목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삼형 SNC가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 수요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습도 센서에 대한 개발 소식을 전해줬는데 동사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오늘 모멘텀 받으면서 상한가 지금 터치한 모습이고요. 에너토크, 우진엔텍과 같은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 지금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 관련 기업 여전히 지금 시세 좋습니다. 1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한미반도체가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HBM의 대장주로 거론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인데 오늘 역시나 강한 매기세가 쏠리면서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관련 기업들 중국과 관련된 소식 전해졌습니다. 게임에 대한 수출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상승, 하나솔루션 좋습니다. 9%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앞서서 제가 원전 이야기 드렸는데 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산인더스트리 지금 8% 이상 상승하면서 김해에 대한 연속성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엔터주 흐름 좋습니다. 지금 SM이 8%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등락률이 높은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역시나 두산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 강하게 쏠리면서 8%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원전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 강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먹거리 관련 기업들 희비가 조금 엇갈립니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쏠리지만 보합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 추세와 비교했을 때 2%가량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앞서 HMM에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6%가량 상승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대한 상승 3분기 역시나 성수기가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지수도 약간씩 반등을 더 시도하고 있고 양시장 0.4%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두산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은 이런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상승 탄력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더 자세하게 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원자력을 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9% 그리고 또 우진엔텍, 에너토크 이런 작은 종목들은 거의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각받는 거는 단독 보도긴 하겠지만 뉴스케일 파워 SMR에 어떤 단독으로 기자재들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 한 2029년부터 어떤 2조 원대 규모의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또 변화, 특히 스타트업 때부터 약 한 2번에 걸쳐서 1억 달러 정도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이번에 11차 전기본, 전력기본 공급계획 쪽에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에너지주의 관심들이 같이 다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가 아무래도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더 강하게 가기보다는 또 매물 소화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계속 에너지 관점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는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또 한 섹터인 연료전지 관련된 쪽들 강합니다. 그중에 SK 이터닉스가 또 다시 조정세를 딛고 반등 시도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SK 이터닉스의 특징은 아무래도 SK D&D 쪽에서 나와서 분리된 그리고 또 풍력 쪽과 연료전지를 같이 하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블룸에너지의 합작사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 쪽에서 거기서 같이 어떤 영향력을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그만큼 높은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기존에 갖고 있던 사모펀드가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단기 주춤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들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또 연료전지 관련해서 에너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셨고 SK하이닉스 여전히 2%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10% 가까이 상승세 이외에도 엔터주들 SM이 10% 가까이 JYP 엔터도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타서 어떤 종목 더 살펴볼까요, 반 소장님? 네, 두산 지주사 두산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네. 앞서
지금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두산의 경우에는 좀 사업적인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있고요. 거기다 전자산업까지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같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밸류업도 밸류업이지만은 자회사를 통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태양광이든 뭐든 지금 한 바퀴씩 다 사이클을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 사이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두산 지주사의 그 주가 흐름들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은 HD 현대 그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은 태양광 관련된 모듈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0% 이상의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좀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그게 이제 뭐 가시화가 돼서가 아니라 그 퍼스트 솔라도 밤사이 때 그 지난주 밤사이 때 10% 올랐고요. 이에 태양광 기업들도 미국 쪽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에 태양광 쪽에 활로를 좀 개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왔을 때는 적은 비중으로도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좀 덜 상승하고 있는 태경 케미컬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으로 좀 가능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냉동김밥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연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시즌과 더불어서 같이 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태경 케미컬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으로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엔터주뿐만 아니라 함께 동반 상승, CJ ENM이 5% 넘게, A스토리도 5% 넘게 상승세 바닥을 기고 있었던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일단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에서 핵심 키포인트 저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핵심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나요? 네, 지수는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배수를 살짝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은 또 외국인들에 대한 마음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섹터 쪽에 대응이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같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의 바탕을 이끌고 움직이는 이런 섹터들이 훨씬 더 대응하기 좋다라는 쪽으로 거기 포인트를 좀 더 맞추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개별 업종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반 소장님은요? 예, 제 7회차 그 한일중 그 비즈니스 서밋이 이제 5년 만에 개최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계속 좀 이슈가 오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엔터나 뭐 화장품 이런 쪽도 있기는 한데 일본 쪽에는 또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금 포인트가 돼서 주가의 흐름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뭐 반도체와 화학 그리고 오락문화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또 어떤 이야기, 기업들의 모멘텀들이 나올지도 오늘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출발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해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크래프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께서 크래프톤을 오늘 한번 보자. 게임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오늘 때마침 또 주말 사이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과 중국과의 뭐 새로운 문화 관광 쪽으로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흐름 궁금합니다. 매수가 오늘 시초가 26만 2천 원에 터치가 됐고요. 목표 가격은 3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래프톤 오늘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0.58% 정도 상승하면서 2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크래프톤. 게임주에 대한 의견들 얼마 전에 계속 좀 바뀌고 있었죠. 게임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한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을 선발해드리고 계속해서 잘 가는지 체크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리노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 지금 좀 다시 공략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AI 산업이 AI PC와 AI 휴대폰 쪽으로 본격적으로 B2C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델이라든지 퀄컴 같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의 확산이 시작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TSMC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모바일용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분기부터 실적이 고성장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마진 이런 PC라든지 핸드폰이 출시될수록 공사의 고사양 그 소켓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달 6월에 그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애플도 AI 휴대폰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서 리노공업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 그럼 오늘도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상승에도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36만 원, 손절가는 상승 초입 국면이었던 2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리노공업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현재 가격에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반도체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리노공업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주가 정말 잘 달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오후 2시에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역시 한 번 더 리노공업의 주가 흐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저희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또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는 참 많습니다. 이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슈가 참 많습니다. 네. 우선 주말 사이 나온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우선 중국과의 좀
여러 주요 이야기가 좀 나온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그 중국 총리가 방한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네. 한번 보면요. 리창 총리와는 이제 작년에 그 윤 대통령이랑 다른 나라에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9년 만입니다. 굉장히 만이요? 오랜만이잖아요. 가까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중 관계가 많이 악화가 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번에 9년 만에 중국의 총리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될 기미가 좀 생겼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중 간에서는 이제 경제적 교류 확대라든지 뭐 호혜적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한중 간의 협력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말을 했고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호 존중을 연주하고 좋은 이웃이 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공동 이익 추구라는 부분을 보면 한한령을 해제하고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좀 원만한 관계를 만들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리창 총리의 그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에는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을 약간 좀 견제하고 상호 간의 뭐 위치를 지키자 이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또 한국이 의장국인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물꼬는 분명히 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는 완만하게 조금 더 어쩌면 빠른 속도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한령은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기는 해요. 뭐 게임 부분을 보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같은 경우 다시 판호를 받았고요.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게임도 판호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국이 이제 국내 록밴드죠. 세이수미의 7월 10일 베이징 특별 공연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엔터 부분의 규제가 완만하게 해소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주가에도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게임주들 굉장히 흐름 좋은데 윤 대통령이 중국 총리를 만난 다음에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주목했던 네. 부분은 라인 사태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네. 나올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주 건설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정도는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네이버 지분 매각 문제는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 부분을 한일 외교 관계 비하로 활용될 때까지 문제를 놔두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결하자 이렇게 밝힌 거고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무 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을 사실상 뭐 라인에 대한 지분 강제 매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총리가 해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네이버 사태는 해결책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한일 자원협력대화 신설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광물이 약간 부족해졌을 때 서로 이제 공급을 좀 충족하자라는 협의라든지 한일 ICT 정책 포럼의 우주라든지 바이오 이런 첨단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나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일본과 한국이 좀 협업하자 이런 부분을 밝혔으니까 관련 업종에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금일 이제 정상회의가 또 개최가 되죠. 그래서 3국의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보다는 뭐 경제나 안보 관련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 이 정도의 의견이 나올 것 같고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표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라든지 북중러 군사적 밀착 관련된 이런 민감한 현안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3국이 앞으로 힘을 합치자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어찌되었던 간에 개선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한 10개 그룹의 총수들이 국내에서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도체나 AI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그 부분도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경제계 인사가 만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정상회담보다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의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제 이제 만났던 내용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이제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분에 뭐 투자라든지 이런 협업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코로나19 때 뭐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언급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협업도 앞으로 확대가 되겠죠.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약간 일본과는 가깝고 중국과는 먼 이런 속성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 쪽에서의 투자 확대라든지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중국 소비주들 괜찮은 흐름들 보였는데 이번 회담 이후에도 소비주들이 강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중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3국의 총수 정상들이 총수들과 만나서 뭐 이야기 나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에서 또 이슈가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주한테는 좋은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좀 감론을박이 있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맞아요.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오는 계기는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강제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라도 강제안이 추가가 될 수 있고 인센티브도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오늘 나온 가이드라인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은 꾸준히 봐야 된다는 이유가 명백하다라고 판단되고요. 상장 기업에 대한 밸류업 공시 페이지가 오늘 구축이 되죠. 그래서 기업의 미래 사업 계획 그리고 주주환원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공해라.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정보가 비대칭하니까 이런 비대칭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서 투자자들이 너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기업이 저평가를 받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이 잘 몰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라.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과 이사의 책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기업의 자율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고 또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의 목차를 5개 정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개 목차에 맞춰서 이제 제시를 해라라고 기업의 편의성을 조금 더 도와줬고요. 재무지표도 자유롭게 선정해서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좋은 기업은 매출, 우리가 저평가면 저평가, 우리가 뭐 자산이 많다 그러면 자산, 뭐 배당을 많이 준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을 확대했을 때 뭐 법인세라든지 배당 소득세를 경감한다던가 아니면 불성실 공시를 했을 때 약간 제재를 유예해 준다거나 특히 밸류업 지수 편입에 우대를 준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펀드가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밸류업 지수에 어쨌든 그 종목이 포함되면 밸류업 펀드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종목에도 수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되니까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제 앞서 밸류업 정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4개월 후에 14%의 기업이 공시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완만한 속도로 국내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저평가라고 하면 자산 대비 저평가도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도 있어요. 저 PER이나 저 PBR 종목을 보시는 건데 사실 실적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당장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라는 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 기업들이 완만하게 양호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 PER보다는 저 PBR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열려 있지 않나. 대표적인 게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이런 유통주 굉장히 PBR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요. KT라든지 LG U+ 같은 통신주도 PBR 한 0.5배 정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주나 통신주들은 꾸준하게 밸류업 관련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국내에서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죠. 카사, 우주항공청도 문을 엽니다. 항공 관련 기업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한 종목들 많거든요. 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또 탄력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개청과 함께 탄력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선반영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5월 달에 개청한다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 성장 동력은 뭐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보면 올해 1월에 본회의 통과 후에 4개월 만에 개청되는 거니까 네,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전체 정원은 293명인데 일단 출범은 한 120명 정도를 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인력을 계속 충원합니다. 상반기에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경쟁률이 16대 1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관심들을 끌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글로벌 우주사업 규모는 2040년 1,300조까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업체들도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전쟁에 인공위성을 활용하거나 사이버 공격, 고출력 무기 이런 개발에 우주 기술이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힘을 많이 주는 사업이다. 국가가 밀어주는 사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2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을 개발한다든지 내년에 누리호 4차 발사 준비를 진행한다든지 이 부분이 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호 관련주로 뭐 한국항공우주나 세트랙아이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주는 장기 투자 관점의 접근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항공주가 움직인 것은 성장주 강세, 우주항공청 이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부각된 것 같은데 지금은 기술적인 부담이 있고요.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주항공주가 어느 정도가 적정 밸류냐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주항공주의 PER이 적게는 10배짜리도 있고 100배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예측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냐? 결국은 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고 뭐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정말 내가 3년, 5년 보고 모아간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우주항공주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있는 국내에 대한 주요 이슈들 좀 체크해봤고 이제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엄청 중요하지 않은 시장 지표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네네.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700선 무너졌고 오늘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2,700선은 회복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뚜렷한 상승 동력은 없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약간은 지루한 지수가 이어질 거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공백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 1분기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코스피 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이 1분기 8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요즘에 진짜 음식료 업종 엄청나게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음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 밸류 부담이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해결된 부분은 없고 이런 것들이 지수의 상단을 계속 제한합니다. 무엇보다도 수급이 좀 부족하죠. 수급 약화로 인한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되는 이유인데 작년 말부터 국내 증시를 샀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화가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매도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들어오기가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럼 개인 자금인데 개인 자금을 보시면 이제 신용융자가 20조 원까지 육박해요. 그래서 B2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자금이 여기서 더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증시에 들어오기는 어쨌든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수급 부족으로 인한 지수 견인 동력 약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정상회의 이후에 한중일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로 인한 무역 확대 그리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주는 실적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주도 가시성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단은 지지하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다라는 거고요. 또 특징적으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 투자, 에너지, 국방 협력 이런 것들이 또 논의가 될 거니까 이 논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수혜주를 찾는다면 투자에 대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요일에 그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가 각각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넷마블이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과 또 파괴력, 또 매출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게임주의 밸류가 충분히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작 게임이 성공하는지 여부도 보시면 투자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국내 증시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면서 그 가운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 만약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업종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성장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봐야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또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더 빠르게 부각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약간 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강했었던 성장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성장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섹터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제약바이오주도 볼 수 있겠죠. 뭐 아스코가 이제 이달 말부터 좀 진행이 되니까 관련해서 기술 발표 있는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FDA 일상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고성장을 보이죠. 비만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업체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또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4 자율주행이 이제 일반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시범 지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주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모트렉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 핵심 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뭐 스마트카 관련된 부품들을 또 생산하고 있는 업체니까 성장주 내에서의 순환매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의 시장이 이어지게 됐을 때 제약바이오주,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섹터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잘 체크하신다면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 후 45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시장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부진하고 반면에 SK하이닉스가 3.7% 가까이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면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에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5장 투자 전략을 통해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발을 했는데 살펴봐야 될 네. 모멘텀이나 이슈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시장 한 1시간여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지금 변동성이 계속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기관들의 장 초반 현선물 매수로 인해서 상승 출발 지수는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장 초반엔 신재생 관련주, 태양광,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수소 섹터, 원전까지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가 상승폭을 좀 다소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엔터주 그리고 관광업종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 자체가 장 초반이랑 장 중반 흐름이 분명히 좀 바뀔 수 있는 전환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로 인해 오늘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데 오후장까지 네. 이렇게 섹터별 장세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섹터별 장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지금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미반도체가 급등 양상을 보였었죠. 그에 대한 부분은 살짝 지금 좀 다소 누그러진 상태고, 말씀드렸듯이 한한령 관련해서 엔터주들의 흐름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일단은 살짝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정 시 장중 조정을 좀 기다리는 좀 차분한 흐름을 좀 이어가셨으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분명히 좀 온도차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향 소부장 업체들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하게 낙폭이 나타났었던 반도체 소부장 업종에 대한 관심은 주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HSP,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최근 낙폭에 대한 반등 매수세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연결하면서 중간에 또 보니까 자동차 섹터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자동차 섹터에서 부품주들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가고 있다. SL 그리고 화신, HL 만도가 좀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자동차 섹터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이고요. 그중에서도 낙폭 과대 부품주들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 심한 장세 오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알차고 정확하고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